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가구랑 다세대 형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에 대해서 세분화를 좀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가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단독주택, 두 번째로 다중주택, 세 번째로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얼핏 들으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엄연히 건축법상이나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가구 형태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통틀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 세대부터 19세대 세대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공동주택 있죠. 분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기로 하나의 등기를 이루는 집을 가지고 단독주택이라고 말하고요. 가장 큰 개념이에요. 층수 제한이 없고 1층에 말 그대로 단독주택처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시원처럼 다중주택 형태로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면적이랑 층수 제한이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도 단독주택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단독주택은 이 하위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도 다가구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중주택인데요.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고시원을 예를 들어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살아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욕실은 방마다 있어요. 근데 취사시설이 없죠. 부엌이 없잖아요. 이런 형태로 독립된 개인적인 공간은 영위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이 없는, 하지만 욕실은 있는 이런 시설을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이것도 큰 개념으로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인이 건물 전체의 한 명이니까 호수별로 주인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중주택도 다가구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3.3제곱미터가 1평이니까요. 100평 이하의 면적이어야 하고 층수상으로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의 층수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다중주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30제곱미터가 3층 이하의 기준은요, 한 개의 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의 동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다가구 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 면적이 한 개의 동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세대가 2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각자 갖고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 다가구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로 등기를 분류할 수 없고 호수별로 주인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다가구 단독주택의 형태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하지만 다중주택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면적이 200평,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이나 부엌이 호수별로 없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이랑 부엌이 호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 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고시원이라고 흔히 많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구 주택은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빨간벽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 둘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한 층일 수도 있고 두 층일 수도 있고 세 층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3층이 있다. 3층 이하여야 되고 지상층 기준입니다.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오늘 이 다가구 세 가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하의 규모여야 되고 3층 이하,
그리고 가장 큰 특징,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구비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해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그런 곳들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다가구 주택은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0평 이하여야 되고, 한 개 동으로 쓰는 면적이 그렇게 되고 3층 이하여야 된다는 거, 물론 지상층 기준입니다. 그 다중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호수별로, 그러니까 메토 이렇게 호수가 있죠. 호수별로 화장실, 부엌, 욕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호수별로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설명 쉽게 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등기이상 정보증명서 건축물 대장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개념을 사전에 잡고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오늘 정리해드린 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다가구 형태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세대 형태, 권리상으로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어상으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예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시면 이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모두 다 열람하시기 편할 겁니다.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Do it! Just do it!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끄지 말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